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정호영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7년 동안 LG 디스플레이를 이끌고 있었던 한상범 부회장이 물러나고 정호영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갈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김디모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 정호영 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 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정말 2020년에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해 보일까요? LG 디스플레이 2020년 실적은 말 그대로 예측 불허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조차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게는 6천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다 라는 전망부터 반대로 6천억 원의 흑자를 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어서요. 시장에 어떤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실적 예상치 차이가 1조 2천억, 정말 말 그대로 극과 극인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각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만큼 LG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어떤 안팎의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정호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미 LCD 사업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OLED 사업은 시장에 아직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LCD 부문에서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도 희망퇴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LCD 부문은 여전히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호영 사장은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LCD 생산 라인을 정리하고 OLED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OLED 사업 성장의 핵심인 중국 광저우 공장이 수율 문제로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사장은 1분기 안에 광저우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저우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도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소위 말하는 대세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대형 TV 시장의 주도권을 OLED가 아닌 QLED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LCD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밀어낸 중국 기업들도 OLED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디스플레이 사업은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캡티브 마켓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크게 뒤지기 때문에 경쟁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밀립니다. 지난해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일부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수율 문제가 제기돼서 올해 신형 아이폰에서 얼마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정호영 사장이 새로 취임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는데, 이 정호영 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어려운 LG 디스플레이를 맡게 됐는지 우리 정호영 사장에 대한 것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영 사장은 LG그룹을 대표하는 재무 전문가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화학 등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두루 거치면서 CFO를 역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CFO가 아니라 CEO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CFO, 재무 전문가에서 이제는 CEO,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 됐는데, LG그룹은 지난해 그룹 정기 인사를 하기 전에 한 두어 달 전인가 정호영 사장을 따로 혼자 임명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정호영 사장을 낙점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기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전임자인 한상범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전문가였던 반면에 정호영 사장은 재무 전문가죠. 아무래도 기술 고도화에 수반되는 외형 성장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술 기업에서 CFO, 즉 재무 전문가 출신이 CEO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지금 LG 지주회사의 권영수 부회장도 CFO 출신이었고 또 LG 디스플레이 CEO도 맡았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모로 정호영 사장은 권영수 부회장과 닮은 꼴인데요. 그룹 전략 부문에서 일을 했고 주요 계열사들을 두루 거쳤습니다. 정호영 사장이 LG 디스플레이의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룹 내에서
권영수 부회장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입지를 다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LCD 사업 부문의 구조 조정과 함께 그리고 대형 또 중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정호영 사장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 정호영 사장이 어떤 비전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정호영 사장은 최근 CES에서 처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대형 올레드의 대세와 중소형 올레드의 사업 턴어라운드, 그리고 LCD 구조 혁신 가속화라는 그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대형 올레드는 프리미엄 전략 강화와 신규 고객 발굴에 초점을 맞췄고요. 중소형 올레드는 전략 고객과 협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자동차, 모바일 기기, 이런 쪽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LCD는 TV는 정리하고 IT, 자동차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러한 사업 전략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사실 그 디스플레이 업계의 그 어려운 상황은 그 LG 디스플레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G 디스플레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힘을 합친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결국에는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에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매각이 됐고요. 중국 기업들은 좀 어떻습니까? LCD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중국 업체들은 좀 사정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LCD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긴 했지만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 업체들 역시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중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 1위에 오른 BOE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분기에 적자를 냈는데요. 이게 2016년 2분기 이후에 13분기 만에 적자였습니다. 기술의 일본도 안 되고 그리고 규모의 중국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그 실적의 안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업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건지 개별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팎의 문제가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춰서 어느 정도 이익 수준을 확보하려면 많게는 조 단위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게 뭐 조금 투자해서 또 팔고 또 움직임이 좋은 뭐 이런 산업 분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돈인데요. 돈의 힘인데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원에 달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겠네요. LG 디스플레이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올레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중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민한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꽤 오래전부터 올레드 전환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레드의 시장 안착이 더디고 이익을 내줘야 되는 LCD 부문의 업황이 빨리 빠지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뭐 조금 만들어서 바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니까 투자 전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어떤 실적 반등을 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국 업체가 장악한 대형 LCD 시장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배하고 있는 중소형 올레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부품업체라서 세트 업체의 전략에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의 퀀텀 다TV에 LG의 올레드 TV가 밀리고 애플 아이폰에 LG의 올레드 패널이 채택되지 않으면 LG 디스플레이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국내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힐 수 있는데 그동안 그 LG 디스플레이가 걸어오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G그룹은 일찌감치 필립스와 합작을 해서 LG 디스플레이 전신인 LG 필립스 LCD를 설립을 하고 LCD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세였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에서 LCD로 발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재미를 좀 봤었죠. LG 필립스 LCD 시절이었을 때 그때 이제 2005년인데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르면서
정말 그 국내 그 최정상 기업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간 이후에도 부침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시가총액 3위에 올랐던 2005년 바로 다음해인 2006년에는 9천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고요. 필립스가 LCD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이름을 LG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간판을 바꿔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최정상까지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LCD 업황이 부진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CFO였던 정호영 사장이 애플로부터 선수금 1조 원을 받아내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LG는 정호영 사장에게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LG 디스플레이가 자금의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면은 구조조정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거기에 정체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설립될 때 필립스로부터 국내 최대 규모였던 16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를 했고요. LCD가 침체를 맞았을 때는 또 과감하게 3조 원 규모의 6세대 투자, 5조 원 규모의 7세대 라인 투자를 진행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G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 투자 여력이나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모기업이자 고객사이기도 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사장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정호영 사장은 일단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까지 대규모 확장 투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상황은 물론 그룹 전체의 어떤 재무적인 여력까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 사장이 추진하는 대형 올레드 대세화와 중소형 올레드의 신규 시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 사장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권에 다시 도전장을 내려면 승부수를 걸어야겠죠. 정말 그 정호영 사장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영 사장은 취임 후 임직원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회사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줬습니다. 정호영 사장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끌어올리면서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글로벌 최고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을 그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